파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의 최종 결정을 보류한 채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단식은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한동훈 제명 후폭풍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똑같은 사람들한테 재심해봤자 결론 정해졌을 텐데라며 재심 안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녁 무렵에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 회부했다라는 통지 문자가 왔어요. 다음 날 나와라 이런 얘기가 와 있더라고요. 통상 소명계를 주기 위한 거는 한 일주일 내지는 5일 전에 주잖아요.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날 바로 제명 결정을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져요. 후폭풍이 상당한데 양태길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투쟁 선언으로 단식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정부 투쟁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제 당내 비판이 있으니 그것도 무마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단식을 선택한 걸로 봅니다. 보통 단식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소신을 지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께 보여주는 이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조금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지금 무슨 큰 정부나 여당의 뭐 그런 문제, 정부에 무슨 부패가 있건데 정부가 말 안 듣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사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제명에 대해서 단식을 한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생을 하는데 너도 이제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일종의 약간 저는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단식은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저 문제는 결국은 법원에서 사법심사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고위에서 결론 내리지 않은 채 정치적인 어떤 단식 투쟁에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생뚱맞다 이런 표현 주셨어요. 비공개 의총이 있었습니다. 제명을 처리하라 등등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제명 처리하라. 한동훈이 대역죄 저질렀냐. 한동훈은 사과하라. 책임을 묻되 상처는 봉합하자. 규탄대회 직전까지 의견을 경청했다라고는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 제명이라는 그런 방식의 최고 수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에서 윤리의 처분 과했습니다. 당내 이런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안철수 오세훈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해줘라.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마련해달라. 라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죠, 오 시장이. 안철수, 역시 컴퓨터 전문가다운 의견이에요.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입증한다면 혼란은 바로 정리될 것이다. 라는 어떤 전자공학적인 설명을 냈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제명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효력정지 가처분 국면이겠죠. 인용시 징계무효 확인 소송,
기각 시 복당 불가, 지방선거 이후 복권, 무소속 출마, 창당, 이러면 일이 커집니다.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갈수록 이 갈등과 파열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파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 당 소속의 당협위원장으로 정말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애초에 이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은 장도영 대표가 제공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진언을 했던 그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이 억압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나서서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글을 올렸다는 게 다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게 확인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지금 1년 뒤에 지나서 가장 어떤 의미의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당을 뽀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저는 장도영 대표의 지나친 저는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윤상현 의원이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필요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운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를 냈을 때 거기 IP 2개에서 뭐 87점 몇 프로가 작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걸 관리 책임이 있어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반응이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이게 논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나중에 우리 가족이 썼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을 던질 거면 비판할 거면 차라리 정치를 하고 나에게 비판하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시인과 유감 표명이 있었던 거죠. 저는 거기서 했다고 한다면 정치적 해법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올린 전반적인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또 수백 건의 허위 조작된 게 있었다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쓴 걸 마치 그 진모라고 하는 장인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올려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서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을 시인했던 것에서 그 정치적 해법들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그 장면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법적으로 고소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가 돼버린 것이고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그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지금 장도영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그 특검법 불용 그리고 특검법을 그 강행하려고 하는 저 상황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단식을 시작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단식 격려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도 정치의 장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문 정치 이야기 하듯이 그러면 저 단식의 장소에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저는 같이 두 분이 같이 단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같이 목숨을 걸고 정말 이재명 정부, 그다음 민주당 정부의 저 5만 원과 독주에 대해서 같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다시 한번 정치적 해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봉합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보이세요? 아니면 봉합의 단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단계로 보이세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저희가 딱 잘라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인다.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한동훈도 사과하고 장동혁도 제명은 가했다. 이게 이제 어제 이를테면 의총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이기도 하고 네네. 당내 소장파, 중진, 상행고문단에서도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풀고 함께 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 공멸이다. 지방선거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두 사람이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았으면 진작에 풀렸죠, 이게. 네. 도대체 이 단계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당원 게시판이 뭐길래. 예, 뭐길래.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어제 사실은 그 의총 전에 최고위에서 제명 의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당내 비판의 소리가 높고 아우성이니까 이제 그러면은 재심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 윤리위 결정문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그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가지 좀 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 전환용 단식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리 결정문에 굉장히 감정 섞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원 게시판 문제뿐만이 아니고 윤리를 모욕했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피아, 뭐 테러리스트 이런 얘기까지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넌 기분 나쁘니까 제명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2번이나 번복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막 오자까지 있고 또 아까 한동훈 그 전 대표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날 문자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당내 비판을 조금 수용하면서 숨고르게 하는 차원에서 재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당장에 재심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여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 역시 관련된 속보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